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 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도 고생이 많으셨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저희 나라 시장은 그래도 그리스적 반등, 박스권 상단에 자리 잡으면서요. 금요일도 괜찮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군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다우가 좀 빠졌고요. 나스닥은 약보합에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은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투자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에 금값, 은값, 달러 이쪽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산의 배분에 대한 우리가 성격을 잘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12월에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12월 초에 들어서 우리 그 나라의 외국인들의 매수한 종목을 보면 IT 쪽, 반도체 쪽을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전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으로 매기가 좀 많이 붙어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매기가 많이 붙었습니다. 매기가 많이 붙어서 매수가 많이 했다는 것들은 개인들이 물량들이 시장에 좀 많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기술적 반등에 의한 힘들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외국인 기관들은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은 11월 들어서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왔어요. 2조 9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기관은 1조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들은 4조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불렀던 12월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두 주가 남았는데요. 두 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지지부진하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요.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잘 매수가 좀 가담이 되는 것들로 우리가 잘 편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업종은 눈에 띄게 움직이는 업종들은 메타버스, 그다음에 게임주, NFT, 반도체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제가 한번 짚어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랬든 저랬든 종목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모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인 흐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시간이다 보니 종목을 매도보다는 좀 더 홀딩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수익 난 거는 정리하면서 현금을 비중을 좀 늘리는 적도 한 번 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삼성전자의 그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보다는 장기 이쪽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두 주가 남은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이제 두 주 거래일이 있는데요. 두 주 동안은 집중해서 매수할 거는 반도체 쪽이 아닌가.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 언택 관련주들 우리가 좀 잘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오늘은 2시간 동안 봐드릴 겁니다. 자, 1부는 스터디 상담을 할 거고요. 2부는 좀 스피드 상담 이렇게 할 겁니다. 1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 거고요. 2부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드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6개, 3개, 통쾌 시작해 볼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웹젠이고요. 웹젠 사셨어요? 네. 네네. 비중은 30%고 네. 매수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잘 사셨어요.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좀 밀리니까 좀 답답하세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세요? 아니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다 마이너스라서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수익 시장에 난 게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다 마이너스일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수익 난 거보다 손실 나는 게 많이 있는데 웬만한 네. 주식들은 다 자기 자리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시간과 싸움하는 게 낫고요. 게임주는 네. 내년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게임주는. 네. 이게 영향이 되게 많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네. 때문에 다시 네. 옛날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게임주하고 언택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도 메타버스나 NFT 쪽에 영향을 줘서 게임주는 많이 움직일 거라고 봐요. 실적도 괜찮고 네. 다만 네. 이 순환매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같은 게임 업종이라도
뭐 NC 소프트가 막 강하게 움직일 때가 있고 뭐 YG 게임즈가 움직이고 썬데이 토즈가 움직일 때 게임즈도 막 순환맨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차례 올 때까지 가져간다 생각하고 들고 있으면 돼요. 목표가는 1차 32,000원까지는 보여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살아있는 자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롤링이라고 하거든요. 좀 조정을 주는 자리고 이쪽에서 한 번 더 빵 튈 수 있는 자리대니까 좀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내역 32,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멘토입니다. 예, 찐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서현 사연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19,500원에 30%예요. 이 종목은 어떤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지 알죠? 예, 정치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못 움직이잖아요. 예, 그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실 거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계속 여쭤볼게요. 가져가고 싶은데. 왜요? 그 이유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유는 뭔데요? 이유가 또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요? 예. 예, 그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촉이라 그러거든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느낌들이 와요. 그건 뭐냐면 주식을 오래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1년 정도.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이런 종목들은 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예, 예. 아시죠? 아세요, 혹시? 예, 세력에는 자세히 모르고. 이건 정치 테마로 엮여서 뭐 이렇게 정치인들의 행보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지율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그건 아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모르거든. 그것도 잘 모르세요? 예, 이게 윤석열 뭐 관련 뭐 대선 주자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막 시세를 막 그 지지율에 따라서 막 움직이니까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주식을 사실 때는 이게 무슨 종목이지?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서연을 쳤을 때 뭐가 많이 가장 나오냐면 검색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뭐예요? 뭐 대선 후보 뭐 이렇게 막 많이 나와요. 이런 뉴스를 우리가 쭉 보고 이건 무슨 종목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게 좀 마음이 편해요. 예, 알겠죠? 다음에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예, 예.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와요. 이런 것들은 그래요?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이 거래량은 뭐냐면 이거 올리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 종목들은 연초에 좀 움직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 잘 팔고 나와야 돼. 그때 못 팔면 안 돼요. 예, 알겠죠? 어느 선까지. 이 종목은 1차 목표가가 17,000원이요. 예. 17,000원 돼서 그때 한번 꼭 전화 주세요. 그다음에 예, 이제 주식을 사실 때는 꼭 한번 이 기업이 어떤 종목 어떻게 왜 움직였을까? 왜 시세를 많이 났잖아요. 여기 보면 5,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가니까 5배 올랐었어요. 그죠? 예, 예. 이거 혹시 아세요? 이것도 잘 모르세요? 예, 잘 몰라요. 잘 모르시구나. 다음에는 주식할 때 잘 모르시면 이런 기업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많이 떨어졌을 때 기다렸다가 그거 사는 게 나아요. 알겠죠? 다음부터 이런 종목 사지 예. 마세요. 힘들어서 못 해요. 그러니까 위쪽에 예. 한 번 더 있으니까 17,000원까지 홀딩하시고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만 기다려줘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동은아나택이고요. 동원아르텍 사셨어요? 네. 네네, 8,610원에 20%예요. 이거 잘 사셨는데. 최근에 샀어요? 그래요? 예. 조금, 저 밑에 샀으면 좋았을 건데. 예, 몰라서. 그래? 이 사신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보고 사셨어요?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왜 사라 그랬어요? 네네. 좋아서? 그냥 오를 것 같다고. 예. 예, 맞아요. 오를 것 같아요. 예. 이제 다음에 사실 때는 내가 사는 이유를 알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이 종목이 왜 올라갈까? 이 종목은 왜 그럴까? 뭐 이런 거를 딱 예. 우리가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햅틱이라고 네. 해서 핸드폰 보면 딱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인데 이게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예.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앞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팔아야 돼요. 그렇죠? 예, 파는 거 잘 못해요. 그 파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알겠죠? 예, 예. 감사해요. 예, 네. 이 종목은 서 있다 그래 이렇게. 이 아래보다는 네. 위쪽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예.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을 어디서 파냐면 9,900원 정도 오면 파시면 돼요. 9,900원에. 예, 그쪽에서 매일 걸어 놓으세요. 아, 예.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걸어놓고 매도를 눌러놓고요. 그 다음에 지나도 예. 또 매도를 넣어놓고 그러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럼- 이 마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마디 두 마디 하는데 이게 9,000원, 10,000원, 뭐 15,000원, 11,000원 뭐 이렇게 뒤에 00 단위로 많이 붙은 자리대가 강하게 올라왔다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0,000원짜리에서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9,000원, 900원, 그러니까 10,000원대인데 뭐 9,000원 정도, 9,900원 정도에 딱 팔면 팔릴 거예요. 전량 매도. 예, 전량 매도.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조그만 종목들은 변동성이 세요. 고점에서 떨어질 때 좀 예. 강하게 떨어지니 그 자리까지 예.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매일같이 걸어 놓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아나페스고요. 아나페스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8,200원에 20%. 이거 입니다. 직접 사셨어요? 예, 예. 잘 사셨는데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반도체 관련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DDI 네. 관련. 네, 네. 그래서 호재가 또 있다고 판단해서 네. 매수했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OLED 쪽이거든요. 아나페스 자체가 나쁘진 예. 않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좀 보면 돼요. 최근에 뭐 LG 디스플이나 그다음 OLED 관련주들 많이 움직여요. 디스플레이 쪽에 내년에 예. 모멘텀이 되게 많거든요. 그 디스플레이 쪽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을 어디서 팔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혹시 예. 목표가 잡은 거 있으세요? 32,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32,000원 봤어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32,000원 본 이유가요? 일단 뭐 정고점은 조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거기가 매물대 맞아요. 예.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점 자리가. 여기는 좀 이 자리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스몰캡 종목들은 뭐가 있냐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눌렀다가요. 최근에 고점 찍고 한번 밀렸잖아요. 이렇게 퉁퉁퉁 밀리잖아요. 예. 세게 밀렸죠. 여기 보면 28,000원부터 시작해서 26,000원까지 3일 만에 4일 만에 탕탕탕 밀렸잖아요.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 종목은. 혹시 아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거래량이 많지 않고 호가가 약해요. 호가라는 거는 물량을 받아주는 거를 호가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릴 때 쭉쭉쭉 밀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밀릴 때 팔면 안 돼요. 밀릴 때 호가를 잡아놓지 않고 호가의 틈을 벌어놓기 때문에 퉁퉁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추세 매매해야 돼요. 이런 종목 추세 매매해야 되니까 쭉 끌고 가면 돼요. 한 번 더 월요일날 반등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32,000원대까지 목표가 잡은 데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추가 매수는 안 해야 되겠죠. 이 종목은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거래가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 호가 배분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호가 배분 혹시 아세요? 호가 쌓여 있는 거 여기 보면 호가를 제가 열어놨거든요. 혹시 보이세요? 예. 여기 보면 90주 매수 호가 보면 90주, 154주, 145주 호가가 얇아요. 그죠? 여기 뭐 1000주뿐이 안 걸려 있어요. 여기 위쪽 호가 보면 여기 보면 뭐 100주, 700주, 900주 호가가 얇아요, 깊어요. 얇잖아요. 예. 예. 그죠? 약간은 나중에 팔기 어려워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사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종목의 사이즈라 그래요. 그렇게 예, 대응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나아요. 조그만 종목은 크게 살 이유가 없고 이 거래량 배분을 해서 이 사이즈가 얼마큼 사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수량 가지고만 대응해야 돼요. 이 종목은. 알겠죠? 많이 늘리지 마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유유제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9,000원에 15%인데요. 9,000원에요? 사신 이유가 네. 있어요? 그것이 안 올라서 올라갈 것 같으다고 원래 그래요? 누가 올라갈 그때 것 같아요? 연락 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누가 연락을 줘요? 멘토님이 저한테 네네. 건강이 안 좋다고 연락드린다고 네네. 기다려. 연락이 안 갔어요? 회사 쪽에서 연락이 안 갔나요? 네. 많이 안 좋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누군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네.
이 종목은 근데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주식해서 스트레스 받으셔야 돼요? 아니 건강이 안 좋으시면 이렇게 몸을 더 추스리는 게 낫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있으세요? 근데 이게 더 돈을 스트레스 막 좀이라도 벌어서.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는데 예. 그렇죠. 나이도 많고. 예. 그러면 지키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위쪽으로 좀 열렸거든요. 예. 10,000원하고 11,000원 정도 잡혀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2월, 1월, 2월 달까지는 봐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팔아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세가지고. 근데 위쪽으로 한 번 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 자리에서 팔면 돼요. 10,000원에서 반 팔고 11,000원에서 반 파시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매도하시고 건강 좀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식을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DSR 해갖고 얼마나 지금까지 9천 만 원에 사갖고 지금 여기까지 그때 말씀해 줬었는데. 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으니까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에 매도하시면 되고 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홈트로닉스요. 캠트로닉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26,700원에 한 20% 돼요. 아, 그래요? 잘 사셨는데 직접 사셨어요? 예. 잘 사셨는데. 이거 잘 보세요? 잘은 못 보고. 근데 잘 보시는데 이거. 근데 그거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뭐 자율주행, 뭐 센서고 뭐. 네, 맞아요. 자율주행 쪽으로 엮여갖고 많이 움직여요. 센싱이라 그러거든요.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엮여가고 최근에 많이 자율주행차들이 많이 움직여요. 뭐 인포뱅크나 켄트로닉스나 뭐 여러 가지, 뭐 나릭스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이 종목은 위쪽으로 좀 더 열려 있어요. 외쌍이라 그러거든요.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조건은 고점 찍었을 때 이렇게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조정을 걸친 다음에 강하게 또 움직여요. 근데 이 조정이 종목마다 차이가 있어요. 뭐 1년이 걸려서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작년 12월에 급등을 했다가 올해 12월에 또 급등을 해요. 1년마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잘 팔으시면 돼요. 3만 원 위에서 팔면 될 것 같아요. 얼마요? 3만 원 위에. 34,000원까지 어려울까요? 그걸 딱 3만. 제가 딱 34,000원에 파세요라고 해가지고 딱 팔리면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죠. 3만.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갈지 않아요. 근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불확실성을 가지고 베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얘기 단어 아세요? 예. 예, 조금씩 모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식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2%, 3%씩 쌓아가서 이렇게 모은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손해 안 보다 보면 조금씩 쌓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3만 원 위에서 판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님은 34,000원에 파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죠? 저는 욕심을 좀 내려놓은 거겠죠. 그 34,0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저도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꺾어서 올라가는 자리라 사이클이 1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저는 3만 원 위에서 팔 거예요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왔을 때 나는 가져오고 그걸 쌓겠다라는 주식의 방법이에요.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또 올라서 떨어지면 그때 팔 걸 또 후회해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파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매기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수익을 챙겨놓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3만 원 위에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개굴 팍팍!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팍팍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옵티시스고요. 네, 옵티시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22,200원이고 매수가 20%인데요. 네. 너무 고점에 산 것 같아요, 멘토님. 네. 이 주식 잘 모르시죠?
잘하세요? 아니 뭐 저도 차트도 보고 하는데 막상 살 때는 좀 이렇게 좀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급하게 사다 보면 이렇게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주식은 이렇게 볼 때 살 자리가 있고 살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거든요. 예. 이 자리는 가격이 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좀 깨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을 네, 들어왔을 그럴 것 때는 같아요. 가격대를 우리가 딱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기업의 펀드멘탈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보다는 이 세력들이 네.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예요. 되게 조그만 기업이거든요. 실적도 네, 맞아요. 실적도 많이 좋아도 매기가 먼저 네. 붙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실적 베이스보다는 이 세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세력이 언제 살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언제 살 거야라고 했을 때 거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거래. 근데 네. 여기 보면 거래가 확 줄었죠. 거래가 네,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거래가 네. 없고 그다음에 이 네. 배열로 봐요. 배열. 이 배열이 보면 배열에는 이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선들이. 예, 선 예. 막 이렇게 막 선들이 이게 이평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캔들이 이렇게 캔들이라고 빨간 거 파란 거는 캔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 캔들이 그게 좀- 이평선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제가 지금 밑에 있는 밑에 있어요. 많이, 예. 많이 밑에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역배열이죠. 네. 조정을 좀 더 주겠다라는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쌀 때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정배열, 네. 그러니까 배열이 맞춰서 힘을 줄 때 사야 돼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자리는 꺾이는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엔 사실 때는 꼭 이 배열이 캔들이 이평선 위에 있을 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건 늘 예. 멘토님 교육에서 들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네, 맞아요. 살 때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예. 살 때 좀 이렇게 잘 차근차근 보고 사야 되는데 그래서 예, 사실 이게 메타버스 관련이라 맞아요. 예. 다시 또 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이렇게 평단가를 낮추는 건 어떨까요? 아니야, 안 돼요. 멘토님. 안 돼요. 안 돼요? 네, 우리가 살 때도 이게 네.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예.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추세라고 그러는데 주식은 한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빠지려면 계속 빠지고요. 올라갈 때도 그 네, 방향으로 맞습니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네, 떨어질 맞아요. 때 사면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아예 맞아요. 자리 잡고 올라갈 때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예. 좋아요. 이게 피라미드 전략이라고 네. 하는데 이 위로 예, 올라갈 때 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 내가 추가 예. 매수하려면 22,000원 위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지금 하지 말고. 평단가 와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지 평단가 말고요. 오면 예. 그 위쪽으로 매매하는 게 좋아요. 매기가 세게 붙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예. 매수하면 안 돼요. 더 밀릴 수 있어서 이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지 네. 마시고 시간을 좀 두는 예.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시간 좀 두고 메타버스가 또 확 불 때. 네, 그때 팔면 돼요. 네. 왜 그러면 매집이 네, 돼 있어요, 이 알겠습니다. 종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한 번은 네. 켜요. 그래서 25,000원까지는 보여요. 예. 근데 다음에 사실 때는 네. 포인트를 잘 잡자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네. 아까 메타버스에 대한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한 거 맞아요. 그게 재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같은 재료라도 위치가 좋을 때는 빨리 수익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위치를 잡아 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코멘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KPX 생명과 매수가 비중은요? 9,625원에 9%.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그때쯤 주식을 시작했는데 방송 보고 네. 그냥 화이자 관련주라고 해서 샀는데 네. 사고 나서 계속 떨어져서 사실 비중이 별로 없었는 5%밖에 없었는데 네. 10월달에 그냥 안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물을 탔는데 더 내려갔어요. 그렇구나. 이게 그 단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는 흔히들 주가가 떨어지면 단가를 낮춰요. 그죠? 근데 주식 잘하는 사람은 절대 떨어질 때 단가 안 낮춰요. 그때 손절하거든요. 손절을 하거나 네. 올라갈 때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게 사신 가격들은 이 섹터를 잘 봐야 돼요. 이 종목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다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언제 이제 리사이클을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많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요새 좀 움직이긴 해요. 그렇죠, 맞죠. 그거 보이시죠? 예. 조금만 움직이면 뭐 백신 관련주나 그다음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나 이런 거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세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많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팔 필요가 없어요. 좀 힘드시더라도 손해보고 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좀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예, 예. 10,000원까지 지금 보여요. 그때까지는 좀만 기다려. 더 사면 안 돼요? 아, 예. 이런 종목들은 더 사면 안 돼요. 그냥 있는 종목을 잘 예. 팔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0원 정도까지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 강연의 안내 방송 고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주도 종목들 뿅뿅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 많이 할 테니까요.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자, 상담은 지금 또 계속 1, 2부로 나눠서 진행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한샘이고요. 한샘 사셨어요? 12만 5,500원에 35%고 네. 저번에 멘토님이 통화했을 때 12월 때 연락 한번 달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12월 때 들어가서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네. 아직 제 매수가는 한참 멀었고요. 뭐 별로 안 먹었는데. 여기서 조금 비중을 좀 더 실어서 네. 그러면 단가가 조금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여쭤보고 네. 실을까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12월 때 연락 달라고 하셨고 올라왔어요? 많이 조금 밀렸- 올라오긴 했는데 네. 밀렸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좀 불안해서 근데 어떻게 더 싫어요? 어떻게 더 매수하실래요? 불안한데. 불안하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네. 되게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 한삼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올해 되게 좋았거든요. 가구 업체들 네. 인테리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도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들이 되게 많이 수혜를 많이 얻었거든요. 최근에. 올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좀 네. 내년에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막 시장이 안 좋으면 쭉쭉 밀렸다가 다시 시장이 좋으면 팍팍팍 올라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 네. 변동성이 되게 커요. 지금 뭐 12만 5천 원에서 밀렸을 때 되게 네. 힘들지 않았었어요. 8만 원까지 밀렸을 때 괜찮았었어요? 좀 힘들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또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러니까 네. 조금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지 싶다. 조금 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네. 제가 지금 싫으면 단가가 좀 내려오니까 그 떨어지면요. 떨어질 것도 생각해. 올라갈 거라면 생각하면 안 되고 떨어질 것만 생각해. 한 방향으로는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기는 한데 이 생각을 할 때 잘 와요. 그럼 하시면 돼. 하면 돼요. 내가 오를 것 같다고 하면 되는데 근데 떨어질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오를 것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면 기대 심리라고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주식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예 저 밑에 네. 떨어질 때 올라가기 시작할 때 더 샀으면 됐는데 올라온 다음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네, 조금 확인이 조금 필요해서 그러면 더 확인이 된 상태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확인이 되려면 12만 원 돼야 확인이 네. 되는 자리예요. 여기가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뭐 주식이라는 네. 전체적인 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12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청자님이 12만 5천 원 딱 되면 야 이거 팔아야지라는 막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너무 많이 고통스러웠어. 들어요. 들지 팔까요 안 팔까요? 들어요. 팔지 않아요? 아우 이제 나 본전 와서 팔지 않아요? 팔아요. 팔잖아요. 팔 그죠? 거예요. 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가격이 12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넘어가서 네.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확인하고. 그래서 예.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손해는 안 봐요.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요?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코딱 보면 막 하루 막 20% 막 10%씩 움직이잖아요. 예. 그건 가벼운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그래도 종목들은 8만 원까지 밀렸을 때 네. 멘토님이 네. 제 매수가까지 온다 해서 네, 일단은 기다려 보자 이러고 네, 기다려 와요, 이거 와요. 12월 달에 조금씩 물러오다가 네. 한 이틀을 완전 크게 반등을 치니까 네. 여기서 좀 비중을 실어서 나올까 안 돼,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요. 안 돼. 네,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비중 실을 때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네. 지금 봐면 이거 확률적으로 생각해봐요. 50% 내가 지금 샀을 때 올라갈 확률 50, 떨어질 확률 50이잖아요. 반반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딱 살 맞아요. 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매수를 한다는 거는 51%의 확률이고 49%에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1%가 더 높은 거예요. 그죠? 1% 더 높기 때문에 51%의 확률과 떨어질 확률은 49%를 가지고 우리가 1%를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확률이 높아요, 작아요? 되게 작잖아요. 작아요. 그럼 1%의 확률을 가지려면 내가 정말 디테일하게 이거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내가 좀 실력 좀 보고 이 눈이 좀 생길 때 그때 나머지를 또 사도 얼마든지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리고 10년 후에도 열려요.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으로 끝낼 필요는 없잖아요. 맞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8만 원에서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음은 내 매수가 네. 오면 꼭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올라올 네, 거예요. 손해보고 감사합니다. 팔지는 마요. 더 사진 말고. 알겠죠? 통화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또 안 올 줄 알고. 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정말 포기하고 죄송합니다. 있는데. 아, 네. 그럼 매수가 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노 메틀이고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15,000원에 20%.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이거 2차 전지 관련 검사 장비 제조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검사 장비 맞아요. 최근에 네. 네, 2차 전지 다 갔는데 얘는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2차 같아서. 전지보다는 엑스레이 쪽이 더 강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도 좋고 나쁘진 않아요. 그 매수가구 비중은 이거 사신 이유가 직접 분석하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추세가 좀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좀 돌리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이평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뭔가 이제 슬슬 움직이려는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그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몇 년 되셨어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됐어요. 수익 많이 나셨어요? 좀 났다가 다시 까먹고 다시 났다가 계속 그냥 그냥 결론은 네, 손해죠. 결론은 손해 나시지 않았어요? 손해 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셨네. 그러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왜 그런 걸 자꾸 물어보냐면 아까 그 추세 돌린다 그랬잖아요. 이런 종목을 딱 살 때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 시총이라 그러잖아요. 이 회사가 크냐 작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죠? 예, 네, 시가총액이 네. 얼마예요? 이거 혹시 아세요? 1,500억 정도 되는 걸로. 잘하시네. 그럼 작잖아요. 커요, 작아요? 작죠. 예. 작죠. 그럼 뭐가 많이 변동성이 세요, 안 세요? 변동성. 이게 워낙 이게 유통 주식수가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네, 세요, 안 세요? 세죠. 예. 세죠. 삼성전자 변동성 약해요, 세요? 약하잖아요. 큰 변동성이 없잖아요, 걔는. 이 종목은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면 이 종목은 실적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루스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종목은 거시적인 것보다는 미시적인 기술적 분석이 더 빨라요. 이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추세가 뭐 꺾어서 올랐어요,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그 기술적 분석이 더 빨라요. 네. 이해됐죠? 그럼 이 기술적 분석 봤을 때는 저점을 잡았어요. 저점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바닥 신호가 여러 가지겠거든요. 가격을 유지한다는 거는 변곡점이 생겨요. 위든 아래든. 그다음에 바닥을 2번 확인했다는 거는 위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커요. 여기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바닥, 투바닥이라 그래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원바닥, 투바닥 잡았잖아요. 이게 바닥을 한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어디서 팔 거냐라고 하고 고민을 딱 들 거잖아요. 이 종목 어디서 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한 18,000원 정도. 안전하게 볼 때는 16,000원대, 17,000원 쪽이에요. 아, 네. 꼬리 저항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부딪히는 자리라 그래요. 여기가 부딪힐 때 위쪽에서 부딪혀요. 이게 저항대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 때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시청자님 얘기했던 그 가격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변동성이 커서 큰 수익을 나더라도 잘 못 팔으면 손해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줬다 폈다 잘 해야 돼요. 그래서 17,000원짜리 50반 팔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에서 팔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인포뱅크고요. 인포뱅크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21,000원, 비중은요? 20%. 이게 따라가셨는데요, 이거? 이거 단타로 추격하다가 물려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이 주식 한 지 오래 되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대응하기 어려울 건데, 이 종목은.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추세는 좀 살아있잖아요, 지금. 예,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냐.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잖아요. 인포백은 자율주행차로 엮여가지고 이 자율주행 네. 이슈 있을 때마다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런 네. 종목은 순발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 이런 종목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꺾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꺾이지 않은데 내가 잘못 팔면 그거 손해봐요. 이런 종목은 되게 급하게 움직이거든요. 빠질 때도 무섭게 빠져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내가 타이밍을 놓치면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잘 단타 치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그 단타로 들어갔다 물렸다니까요, 이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타 치려고 들어갔으면 단타로 끝냈어야죠. 한번 22,0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짧게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은. 네, 짧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단타 치고 이게 21,000원 위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실패했지만 올라갔는데 안 파신 거잖아요. 그만큼 짧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좀 추세가 살아있어서 네. 다음 주에도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잘 팔아야 돼요. 또 못 팔면 손해봐요. 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100m 달리기 잘하는데 막 장거리 막 마라톤 시키면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선생님이 이거 하기에는 이게 안 맞는 종목이에요. 안 맞다고요,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 스피드 있는 종목들 봐야 돼요. 분봉도 잘 봐야 되고 물량 들어오는 것도 봐야 되고 참고 분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또 뉴스도 켜놓고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것도 다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KC요. SKC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27,000원에 45%. 그 수익 중인데 왜 안 파세요? 네? 그러게요. 아니, 그게 20만 원에 네. 안착을 안 하고 자꾸 밀려서. 그럼 팔아야지. 왜 안 파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20만 원 오면 팔까 어떨까. 이 잔물 밀리면 많이 밀려요, 이자는. 그래요? 예, 2차 전지 쪽도 다 조정을 주잖아요. 지금 배터리 쪽에 네네. 지금 내년에는 좀 안 좋을 거라고 전 봐요. 그 피크아웃이라고 보거든요. 1차 피크아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 사이클인데 네네. 내년에는 좀 안 좋을 거라고 봐요. 배터리가 쪽에. 뭐 이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0만 원을 두 번이나 머리 맞고 떨어졌잖아요. 네. 실적 좋고 업황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계속 밀려서. 앞으로 더 여기 밀리면 한참 밀려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쌍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두 개 있는 자리잖아요. 실적 좋은 거 다 네네. 알잖아요. SK 실적 좋고 업황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질까요? 그러게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사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사는 사람보다 네.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떨어져요. 이게 가격이라는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대로 가격이 프라이스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대형주를 할 때는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가격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골드를 맞고 떨어진 자리라 더 밀릴 확률이 있어요. 이게 실적이 좋아요? 의미가 없어요. 뭐 그다음에 뭐 환경이 업황이 좋아요? 의미가 없어요. 파는 사람 많으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자리는 떨어질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때 수익을 좀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끌고 가시게? 그러니까요. 내년엔 진짜 더 안 좋으시다고 그랬지.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어머. 2차 전지 쪽은 내년에는 조금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올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쉬어야 가야죠. 아니 그러는데 그 뉴스 거기 들어가서 보면 네. 그 증권사에서 뭐
그 30만 원까지 목표가 된 데가 한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이거 30만 원 간다고 목표가 냈어요? 네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견해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게 30만 원 정말 갈 거면 제가 다 사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리포트 쓴 사람은 이거 주식 안 샀을 거예요. 정말 이게 17만 원인데 30만 원 정확히 간다 그러면 제가 다 사지 않을까요?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미래를 투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주식은 예측은 하되 틀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과 대응.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정시키면 안 돼요. 이 가격이 30만 원 실적 좋고 내년에 성장이 크니까 30만 원 갈 수 있어요. 이건 예측이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는 않아요. 흔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 많이 변하는 게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방송에서 30만 원 간다고 하면 사시는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1년 후에 갑니다라고 하면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무책임하죠. 그러려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렇게 봐요. 1년에 30만 원 걸 정해놓고 여러분 30만 원 올라갑니다. 사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나도 안 샀는데 나도 모르는데 그걸 누구한테 30만 원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세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내일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다음 달은 앞으로 1년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세. 오늘 또 빠질까 올라갈 건데 빠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제 견해는 수익을 챙기는 거 반이라도 팔고 나머지는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는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주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한국 DNC 어려운 거 사셨다. 매수가 비중은요? 28,200원에 25%요. 종가에 샀어요? 네. 주식을 좀 하시는데 이게 직접 샀어요?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아니면 사라 그랬어? 아니 보니까 네. 많이 빠졌고 조금 괜찮다 싶어갖고 제가 샀습니다. 잘했네요. 거래 보시네요. 예. 한 번 더 있어요, 이 종목. 위쪽으로. 팔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잘 팔아야지.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자리예요. 예, 안 그래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좀 시세 걸어놓으라고. 네, 맞아요. 매도. 네, 맞아요. 얘는 35,000원짜리예요. 그 언제쯤?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아요. 조만간에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테마로 움직여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 늘수록 이런 종목들은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이 변동성도 되게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걸어놓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다면 34,000원에 매일같이 걸어놓을 거예요. 내일요? 매일 그냥 걸어놓으세요, 그냥. 34,000원이요? 네, 그 자리 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일같이 34,000원짜리 걸어놓고 일 보세요. 팔리면 땡큐, 안 팔리면 좀 기다려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대응을 잘못하면 손해봐요. 이렇게 막 뚝뚝 빠지는 것도 무섭게 빠지잖아요. 여기 보면 뭐 7만 원에서 28,000원 같은데 며칠 안 걸렸어요. 하나, 둘, 셋, 4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냥 훅 밀려버렸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쳐다보니까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잘 파는 게 나으니까요. 34,000원에 매일 걸어놓으면 한 번 팔릴 거예요. 그때 팔고 싶으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수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5,120원에 네. 50%요. 많이 사셨네요? 많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 방송에서 듣고 하여튼 키판이 MLB 키판인가 그게 수요가 좋다 그래갖고. 네, 맞아요. 내년에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PCB 그래서, 쪽이 내년에 좀 괜찮거든요. 이스페타시스, BH,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 내년에 좋아요. 이게 휴대폰 쪽에 업황이 그 턴어라운드 쪽으로 보면 돼요. 휴대폰 관련주들 그 내년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폴더볼이나 이런 관련주들 잘 봐야 돼요. 그다음 PCB 쪽도 내년에는 좋거든요. 이거 좀 더 끌고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턴어라운드 될 거고.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저도 이스페타시스 좋게 봐요. 그리고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그래 내가 최근에 52주 신고가 찍었고 그것도 쭉 내려와갖고 지금. 네. 그래서 좀 내려와서 걱정되세요? 예, 4일간 좀 내려왔네. 예, 좀 밀렸다 가야죠. 이런 종목들은 한 번은 못 가요. 스몰캡 종목들은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대로 가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밀렸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시간을 주지 않으면 수익이 내기 어려워요.
며칠 올랐다가 며칠 뺐다가 다시 저점 잡고 이게 추세 매매거든요. 그 20개 네. 종목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꼬랑지 이렇게 하나 꺾이는 자리 있잖아요. 꺾이는 자리가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정을 할 때 이 라인들을 어때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저점 높이잖아요. 꺾여서 예. 들어가고 그래서 추세 매매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5,000원까지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5,000원까지 아니 잠깐만요. 아, 6,000원. 나 6,000원 생. 예, 6,000원. 생각해요. 예, 6,000원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6,000원까지 보는 예. 전략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멍에 전화 주셨어요? 현대 모비스요. 현대 모비스 매수가 비중은요? 23만 원에 40%예요. 최근에 사셨나요? 네네. 여기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네. 저는 별로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예, 저는 안 좋아 보여요. 예, 단기 반등 구간이거든요. 자동차 네. 쪽은 네. 조금 이게 반도체 수급 때문에 반도체 수급 때문에 판매량이 이 고가 전력을 써서 매출은 좀 좋을지 모르지만 판매량은 많이 네.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부품 관련주는 더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네. 봐요. 이쪽보다는 뭐 단기 반등 이 수익을 얻은 자리잖아요. 네. 이 종목 더 밀릴 확률이 되게 커요. 추세 꺾여가지고 이런 종목은 네.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럼 장기적으로 좀 가면 안 될까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안 좋아요. 예, 그 부품 쪽보다는 네. 완성차가 더 나아요. 기아나 현대보단 기아가 나아요. 전기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EV6 판매량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 현대차보다는 현대 모비스보다는 기아가 좀 나아 보여요. 자리적으로 위치적으로도 좋아 보이고요. 근데 자동차는 내년에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현대차도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현대차도 힘 못 쓰잖아요. 네. 못 써요. 자동차는 내년은 조금 버겁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봐요. 반도체 수급 불량이 해결되면 모르겠지만 아마 코로나 네.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수익 났을 때 좀 얼마라도 네. 챙겨오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져요. 위쪽은 얼마 무거워요. 정도까지 저는 지금 저는 다 팔 거예요. 다 팔아요? 예, 저는 수익 났을 때 땡큐 하고 팔 거예요. 막. 어. 저라면 제가 이거 갖고 있다면 오늘 다 팔아버려요. 근데 좀 아쉬웠다라고 하면 20%라도 팔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2부는 스피드 상담 진행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